있는 따뜻한 네트워크. 오산시 마을 팟캐스트 오피플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산시 마을 팟캐스트 시즌 2 오피플을 진행하는 DJ 주조양입니다. 안녕하세요. DJ 김미소입니다. 여러분 녹음하는 오늘은 비가 옵니다만 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네.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어떻게 미소 씨는 꽃 구경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계획은 잡아놨는데 벚꽃이 벌써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네. 어디로 계획하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오산천이요. 오산천이요? 오면서 봤는데 꽃이 네. 진짜 이쁘게 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또 뭐 벚꽃 오산천 말고는 좀 또 다른데요? 핫스팟은 없나요? 핫스팟이요? 그런 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요? 봐둔 데가 있긴 한데 어디입니까? 여기 화성 동탄에 리베라 CC에서 벚꽃 축제를 한대요. 네. 화성. 네, 다음 주에. 역시. 여러분 이제 진짜 봄입니다. 아무튼 긴 겨울 추웠는데 아무튼 봄에 예쁜 꽃처럼 여러분들 일상도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꽃을 요즘에 봄이 돼서 그런지 감성이 폭발해갖고 꽃 사진을 막 찍고 다니고 있고요. 꽃을 네. 보면 막 시인이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SNS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올리고도 얼마나 유명한지. 네. 아무튼 그게 또 하나고 또 하나가 요즘 봄이 돼서 그런지 아무튼 살이 갑자기 확 쪄갖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또 시작하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봄에 아무튼 좋은 날들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편에 이어서 오산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이규희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한 1부도 업로드가 되었고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땠어요, 미소 씨? 저 좀 실망스럽긴 했는데 왜요? 말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네. 어,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녹음을 하고 들으면 네,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죠. 하지만 이제 방송하면서 괜찮아질 겁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미소 씨 오피플은 어떤 방송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피플은요 오산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 기업가, 마을기업가, 협동조합가, 소셜벤처 대표님들을 모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오산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다양한 지역 활동가님들을 모시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지금 세 대가 있고. 네, 저번 방송보다 많아졌어요. 카메라가 막 늘어가고 지금 카메라 옆에 막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잠깐 네. 두리번 거렸고요. 네, 좋습니다. 방송의 방향에 맞게 저희가 많은 분들을 게스트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오산시의 이 사회적 경제 또 이 소셜 벤처에서 참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누군지 무척 궁금한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힌트 조금 관련된 힌트 몇 가지 주실 수 있을까요? 들으시는 분들이 맞힐 수 있도록 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미인. 미인이세요? 미인이시네요. 진짜. 바로 일반하고 바로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50분이 본인이 끼어들어서 내가 맞출 수 있을 거다. 저 아닌가요? 저 아닌데. 청취자 여러분은 잠시 아무튼 뭐 힌트라기보다는 네. 바로 모셔서 한번 그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스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 잔다리 마을 공동체 홍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피플 두 번째 게스트는 잔다리 마을 공동체 홍진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어떻게 대표님은 이 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뭐 사업장을 좀 이전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로 조금 꽃 보러 진짜 가야 되는데 꽃 보러도 못 가고 있고 그래서 봄이 그냥 확 하고 지나가는 느낌.
그렇게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진희 대표님이 그 요즘에 워라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일과 이 삶을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네. 참 모범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종종 뵈면 일도 참 깊이 있게 하시지만 일 때문에 삶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가정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너무 네. 막 게스트를 막 띄워주는 방송인가 원래 봐요. 이런 방송이에요. 네. 그렇죠. 적응하셔야 돼요. 네네네. 띄울 수 있을 때까지 띄우고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번에 공장 이전을 하셨다고요? 확장 이전? 네. 네. 이제 저희가 2011년에 네. 마을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었고요. 네. 사실 2011년에 그 지역 주민들이랑 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5평의 사무실도 없는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쓸 만큼 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으니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고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아마 준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사옥을 진 거죠. 사옥을 지어서 요즘에 이제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조금 안 돼서 어수선하기도 하고, 제가 뭐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 되시면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당연히 놀러 오셔야죠. 네.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이전 하시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새로 하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식품을 다루는 기업으로서 거래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현장을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되게. 그런데 누가 봐도 이렇게 조그만 데가 여기가 식품 만드는 데라고? 이거 무슨 구멍가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정말 누가 와도 여기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좀 기쁘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만들지 못했었어요. 탈의실조차도 저희가 컨테이너를 해서 탈의를 해서 일을 하고 했는데 네. 그런 직원들의 휴게실, 뭐 탈의실 이런 복지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도약을 해야 되겠지요. 네. 역시 참된 대표님이세요. 지금 복지도 생각해 주시고. 고마워요. 네. 공장 이전 너무 축하드리고 네. 저도 가서 봤지만 좀 깨끗하고 좋은 시설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그러면 좀 이제 상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이 잔다리 마을 공동체 최근에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또 최근에 새롭게 또 런칭하고 싶은 상품은 또 어떤 상품인지 한번 좀 얘기를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두유라고 해서 이제 냉장두유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 두유에 대한 매출이 사실은 많이 컸었어요. 그런데 먹는 것 또한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좀 소가족이 많고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요번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식사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한 숟갈 정도 되는 두부를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앞으로 밀고 싶은 것은 제품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이제 런칭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태까지 저희가 콩을 가공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곡식을 가공한 것들, 뭐 누룽지를 만들어서 차를 만든다거나 즉석 누룽지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로 해서 좀 그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사실 뭐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네. 해야 하는데 저희가 또 우연찮은 기회에 네. 이렇게 이제 뭐 스타벅스에 오. 음료의 샘플을 보내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 그쪽이랑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좋은 결과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하는 바가 아주 커요. 거기가. 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숟갈 두부 굉장히 신선한데 왜냐면 네. 요즘에 워낙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렇다고 건강을 놓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네. 이제 가정에서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약간 일일식 정도가 될 수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두부를 네. 한 숟갈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뭐 예를 들면은 좀 상상해 보면 그런 요즘에 그 요거트 같이 요거트처럼 나오겠죠. 나오는 네, 거죠. 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뜯어서 네, 네. 예, 간편하게 네, 간편하게 먹고. 먹을 수 네, 있는. 그렇게 네.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뭐 이게 저희는 베이스를 콩모를 쓰기 때문에 뭐 두부지만 뭐 예를 들면 바나나 맛, 뭐 딸기 맛 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여성분들 네. 좋아하는 녹차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를 또 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편의점이나 네. 이런 곳 아니면 요양원 같은데 요양병원 네, 네. 같은데 또는 뭐 당뇨식이나 이렇게 좀 건강식을 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곳들에 지금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 참 그런 게 잘 돼서 네. 우리 마을 기업이기 전에 이제 우리 지역의 오산시에 있는 대표적인 또 네. 자생 전달의 기업이 말. 됐으면 하는 상상이 되고 네. 좋은 제품들 많이 좀 기대가 네, 되네요. 네. 저도 여자이고 대표님도 여성이신데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거나 뭐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웠던 거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성이어서 더 힘들다거나 네. 더 어려웠다거나 이런 것들은 느껴보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영업을 술을 먹으면서 골프를 치면서 하는 영업을 네.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여성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네.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초보자로서의 실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오히려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CEO들이 남성이 많은데 네. 여성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금방 더 이렇게 좀 빛이 난다고 할까요?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오히려 어려운 점보다는 그 극복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의 좋은 점이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 홍진희 대표님은 결혼을 하셨죠. 결혼을 하셨지만 혼자인 여성보다는 결혼을 하셨을 때 육아나 가정 생활에 같이 하면서 기업을 꾸리기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보편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약간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데 맞벌이 하면 맞밥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딸이든 아들이든 가리지 않고 밥하고 알아서 먹는 것 자체를 다 가르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도 요일을 네. 정해서 본인이 시장을 받아가 밥을 하는 요일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먹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네. 먹는 것만큼 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에 저희는 중심을 두고 살아서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그것 때문에 어렵진 않았고요. 사실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그 초기에 네. 굉장히 기업이 어려워서 판매가 부진해서 어려웠던 몇 년이 있었고요. 그 몇 년이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야 되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저희 아이들이 같이 견뎌준 거 그게 네. 너무 고맙고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엄마로서 뭐 네. 많이 이렇게 뭐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봐주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줘서 또 그런 어떤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모습을 얘기하더라고요. 본받고, 네, 그래서 네.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네. 본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가 감사하게 자라줬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제가 일을 하면서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려운 점은 조금 없어요.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홍진희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제가 가장 경영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쵸. 그 기술인데, 네. 아무래도 초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가들은 여기 네. 좋은 뜻도 있고 좋은 이제 시작의 마음은 있지만, 사실 경영이라는 게 뭐 재무, 맞아요. 회계, 노무, 네. 인사, 네. 또 그 조직 관리, 또 그거에 대한 뭐 매출, 영업 등등이 다 있는 거라 그걸 아울러서 준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경영자 또는 네. 이제 그 CEO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네.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홍진희 대표님 볼 때마다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한 거를 인지하고 그 부족한 거를 메꾸거나 또는 그 부족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는 의지, 네.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 비즈니스 자체가 네. 그 성장하기에 되게 어려웠고, 그렇죠. 또 비즈니스가 막 산으로 갑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게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 여성 기업인으로서 또 이제 가정 어려울 처지에 있을 때 가정의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도 맞아요. 쉬운 게 아니어서, 그래서 또 요즘에 더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아이고. 네. 너무 이게 자랑하는 방송 같아요. 자랑하는 마음껏 방송. 하지 마세요. 네. 계속해서 네. 자랑하는 방송으로. 어차피 제가 뭐 무슨 말만 하면 자랑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좀 네. 겸손해야지.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좀 전에 마을 기업 시작하고 초창기에 되게 힘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되지 않나요? 뭐 이게 네. 그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저는 다 같은 고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한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팔아야 한다 하는 네. 그게 서비스가 됐든 상품이 됐든 해야 네. 하는데, 그게 안 팔림으로써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네.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제가 마을 기업을 시작할 때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2-3번 정도의 그 회의를 했어요. 설명회를. 네.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야, 농협도 뭐 쌀 한 자루 내고서 한 말 내고선 내가 조합원 가입해서 저렇게 지금 농협이 된 거야 하는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다들 하셨는데 네. 한 3년 정도의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아이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생소한 저희가 전두부라는 두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화살이 초기에는 두부를 만든다고 생각할 때 전두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네.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이러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걸 만들자,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 상품이 틈새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3년 정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전두부 만들자고 했냐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다가 출자를 해서 이익 배당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느 분들은
이 마을 기업이 잘 되면 내가 콩을 심어서 여기다가 다 팔면은 소득이 되니까, 또 어느 분들은 내 일자리가 여기서 해결될 거니까, 이런 각자의 목표가 또 있었어요. 마을 기업 네. 하나를 살려서 각자의 목표를 채우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어렵고 사람들하고의 갈등을 그때 제가 많이 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저희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 그 위에까지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에서 마을 기업을 시작한 케이스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적자를 면치 못할 때, 아, 이런 사회적 경제는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틀을 썼지만 이것도 기업이다. 기업이 살아남지는 않으면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실현해낼 수 없다. 네. 그것은 나중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회의를 많이 느꼈고, 제가 그전에는 마을 기업을 운영하기 전에는 그 마을에서 지역 네. 주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로 한 8년 정도 제가 식당을 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사실 저는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마을 기업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꽂혀갖고 하루아침에 가게도 다 문 닫아버리고 네. 그냥 여기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자가 오래되면서 힘들어서, 그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 힘든 기업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게 다 기본적인 목표나 뭐 가치나 미션을 실행해 내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매출이 안 따라와줘서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야 하는지, 네.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고, 또 2011년에 마을기업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선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처음 생길 때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는 교육을 받으러 주로 서울로, 세스넷이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서울로 많이 교육을 받으러 다녔고, 이 근처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아카데미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서울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고 했는데도,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우리를 중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센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힘들었던 걸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물어봐주고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 또 물어보질 않으니까 제가 거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옆에서 볼 땐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제 저도 옆에서 보면은 뭐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또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저는 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제일 적합한 네, 맞아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적극적이라는 거는 이 자기가 네. 필요하거나 자기가 쟁취해야 맞아요. 되는 것들에 네. 대해서 그 결핍을 계속 얘기를 하고 요청하고 네.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제스처들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가끔 그런 경영자들을 네, 제가 네. 만나요. 그런 분들한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진짜 못 나가요.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감나무를 바라보고 나무를 흔들어야 돼. 아니면 감 네. 따줄 사람은 데려와야죠. 막 네. 노래 불러갖고 저거 따주세요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냥 한 해만 보고 누가 나한테 밥상을 차려서 숟갈을 입에 넣어 주길 바라는, 진짜 맞아요. 때로는 네. 상 다 차려줘서 밥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그것도 못 먹고 먹고, 예. 그것도 안 먹고 상 차려서 자기가 투자한 시간만큼 네. 자기가 네, 투자한 맞아요. 노력만큼 그대로 순수하게 오는 게 이 경영이거든요. 그게 진짜 매력 전 아닙니까? 그렇게 네. 저도 예전에 제가 2011년에 이제 마을기업 시작하면서 네네. 어디다 팔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오산에서도 작은 프리마켓이 열리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뭐 8년 전, 9년 전에는 여기 오산에는 그런 프리마켓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겨우 이제 서울이나 가야 서울에 뭐 주말에 한 번씩 프리마켓이 열리는, 대한시장이 열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서울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노점상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 하여튼 그런 형태잖아요. 네네. 그것을 매주 했었어요. 제가 매주 가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제품이 좋은 것에 대해서 알리려다 보니까 네.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오산에서 엄마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또 엄마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업을 쭉 해오면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에서 만났던 분들이 네. 결국은 저한테 지금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이제 저희 관내에도 마을 기업이 새로 생기고 있고 최근에도 인증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마을 기업은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죠. 이제 마을 기업을 막 시작하는 후배 기업가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좋은 지금 팁. 좀 이어서 네. 얘기하자면 좀 딱 어떤 팁이 있을까요? 뭐 글쎄 제가 그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것에 뭐 팁은 모르겠고요. 이제 그 방향의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은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잔다리 마을 공동체는 만들 때 지원금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마을 기업은 1차 연도에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원래 자부담은 20%만 만들게 돼 있어서 대부분 저도 도에서 뭐 마을기업 심사를 해보면 겨우 20% 맞춰서 5천만 원 받으려고 1,000만 원 자부담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로 진짜 사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러면 사업이 뭐 얼마 정도 필요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했을 때 2011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돈이 한 1억 7천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1억 2천 정도를 자부담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이 곧 뭐 의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내가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가려면 네. 같이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이든 회원이든 그분들이 그런 자본력으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비만 받고 먹튀한다고 하는 네.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1년에 이게 빛을 볼지 2년에 빛을 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자본력 아니면 그 사람의 힘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요. 돈으로 많이 자본력을 많이 갖다 놓고 2년이고 3년이고 운영비를 지탱해낼 수 있게 만들어 주던지 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 아니면 지금 못 벌고 있는 이 시점을 극복해 나가려면 사람의 힘으로 그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아져서 네.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서로 붙잡아주고 어떻게 낙오되는 사람 없이 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쉽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말 쉽게 나 비즈니스 그냥 뭐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그런데 그 형태가 그냥 사회적 경제야.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려면 그냥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에 대한 준비가 조금 사업을 정말 영위할 수 있는 준비가 사람이 됐든 자본이 됐든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가정하면서 네. 주위에 있는 이미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연대 네. 또 협력 이런 것들에서 방법을 자꾸 찾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미 아카데미 한 번 정도 다녀서 다 할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공부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9년씩 지금 사회적 경제 하면서 무슨 공부를 또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네. 초창기에 제가
굉장히 공부를 하러 많이 다녔어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많이 다녔는데 저희 같이 회원들도 도대체 뭐 하러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물건을 주말엔 물건 팔러 다니고 네. 평일에는 공부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네. 또 이런 어떤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네. 저는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사람을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네. 내가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대단한 각오로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군요. 네. 네. 근데 인생살이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초기 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어떤 나 혼자의 마음가짐으로 되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계속 말해주거나 네, 네. 같이 하는 동료가 말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책을 보면서 다시 내가 마음을 다잡는다거나 어떤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잡을 때에 그 초심이 다시 가는 거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나는 늘 초심이었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물론 기업으로서 네. 출발을 하는 거지만 전제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결국은 거기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지지 또 네. 동의 또 민주적 절차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업도 이제 지역에서 10명, 또 15명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아까 얘기하셨듯이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의견들 모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죠. 힘든 것도 있고 또 네. 비난의 화살이 또 대표에게 네. 향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는 것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이제 마을 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 또 사회적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제가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하고의 네. 관계 그것들이 얼마큼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냥 내가 주식회사고 내가 돈이 있고 자본금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주식 딱 만들어서 네. 가는 건데 우리는 이 동료와의 그 연대를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힘들 때는 그들이 나의 버팀목이 돼주는 거고 잘 될 네. 때는 기쁨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멤버십이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말씀을 또 하셔서 제가 지금 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네. 저는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잔다리 마을 공동체가 또 콩을 네. 이제 핵심으로 한 이제 제품군을 지금 런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곡물로 넘어가시지만 결국은 이제 농산물이거든요. 네. 근데 지역 여기서 농산. 지역 농산물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게 이제 로컬 운동 네. 그리고 로컬 정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역 경제가 안정화돼야지 지역 경제를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의 마을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또 지역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회복이 되고 네. 정주 여건이 회복이 돼야지 결국은 이 도시 안에 있는 건강성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협소하게 너무 마을을 뭐 마을 단지 뭐 여기 마을 이렇게 보지만 사실 마을이라는 건 요즘 시대로 봐서는 우리 오산시도 하나의 큰 마을입니다. 네. 충분한 마을이에요. 마을이고 이 마을이라는 안에서 또 옆에 마을이 뭐 용인시 마을이 있는 거고 화성시 마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전처럼 이동 수단이 없어갖고 걸어서 다니거나 그쵸. 이럴 때야 마을이 여기서 여기지만 네. 지금은 여기서 지구촌이라고 하죠. 지구촌인 그럼. 개념이에요. 근데 네. 그러니까 지구촌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로컬 운동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고 로컬 운동의 어떤 방법들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홍지 대표님은 오랫동안 이 콩을 이제 재료로 하는 제품군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오산시의 로컬 운동 또 로컬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국제 슬로푸드의 그 오산 지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먹거리에 관련돼서 로컬 푸드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뭐 교육을 듣기도 하고 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푸드를 정책적으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로컬 푸드가 그냥 어떤 한 개의 시에서만 생산돼야 한다. 한 개의 시에서만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지역 단위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 로컬 푸드의 어떤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은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의미인 거지 네. 내 지역 거에서 한정 짓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넓게 보면 우리가 경기도 전역이 로컬 푸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에서는 국산 정도, 국내산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저희가 지금 오산에서 농산물 콩을 이렇게 농사지은 것들을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을 화성에서 갖고 오거든요. 네. 화성에서 원재료를 갖고 와서 가공만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럼 화성 농민의 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화성시 로컬푸드 매장에서 못 팔아요. 왜? 마지막에 가공을 오산의 공장에서 했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자기 지자체에서 해야지만 그게 로컬로 인정이 받는 거. 저는 원재료가 그렇게 따지면요. 원재료를 저기 부산 가서 갖고 와갖고 가공은 여기 오산에서 하면 오산 로컬이에요. 그냥. 네.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모순이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푸드 마일리지나 이제 그런 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이 이동하는 경로를 줄여서 제품의 이동이나 유통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쵸, 그 에너지를 줄이는 탄소, 거죠. 네.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네. 수 있는 방식으로인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 그렇죠. 행정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갖고 당장 이 행정 경계선으로는 여기 바로 몇 미터 앞인데 이 몇 미터 때문에 네. 로컬이 되기도 하고 안 그쵸.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문제들은 약간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마침 오산시가 로컬 푸드를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달에 또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해서 저도 그 조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다시 한번 의견을 내고 싶다 해서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컬 푸드의 개념은 우리는 오산시에서 제가 한 4년 전에 로컬 푸드를 제안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우리 오산시는 그런 생산을 하시는 농업인이 많지 않다. 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로컬 푸드의 정의를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로컬 푸드는 소농, 여성농, 그 다음에 장년농 해갖고 네. 정말 조그만 텃밭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다품종을 심어서 그걸 내가 매장에 직접 가서 내가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파는 그런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그런 소비를 지향하는 것들인데 어떤 커다란 뭐 장목방 커다란 어떤 농업 시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로컬 푸드 매장이 생기면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오산시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 세대가 많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오산이 로컬 푸드 매장이 생기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족한 이 오산시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부족한 것들은 인근의 화성시를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걱정은 로컬 푸드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여성농이라든가 소농들의 어떤 준비,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 또는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은 다음에 뭐 매장도 생기고 어떤 것도 생기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약간 제가 걱정돼요. 좀 그런 어떤 우리의 인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덜컥 매장이 생겨서 안 팔려 하나도 뭐 이렇게 될까봐 혹시 또 그래서 단계별로 좀 준비를 해서 그런 것 조금 차근차근 여태까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와요. 예, 그렇구나.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하드웨어도 준비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쵸. 결국 만들어 놓은 네, 사람들이 네.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 오산시의 로컬 푸드 또는 로컬 정책을 우리가 만들 때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인식 개선이나 홍보도 그렇죠. 같이 어떻게 이게 오른발 왼발처럼 이렇게 밸런스를 맞아요. 맞추면서 앞으로 네, 나아가야 네. 되는 거지 절름발이가 되면 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하네요. 들리고. 근데 예전에는 그 제가 요즘 교육을 받으러 다녀보면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 팔면 다 사줬어요. 근데 지금은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지만 네.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로컬을 소비하는 그 어떤 소비자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들을 계속 그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준비해야지 덜컥 우리끼리 혼자 생각해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딱 차려놨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다 뭐 롯데마트 이마트가 있다 외면당한다 네. 이러면 이거는 또 잘못된 거잖아요. 네. 이제 또 좀 주제를 좀 바꿔서 로컬 네. 푸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을 기업 잔다리가 또 이렇게 아까 한참 얘기할 때 좀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네. 또 극복하는 계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주제가 좀 네. 점핑되긴 하지만 네. 전환점. 전환점. 뭐 한 잘- 3년 정도가 네. 적자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 개당 제품의 가격이 뭐 2,000원, 3,000원 이렇거든요. 근데 2,000원, 3,000원을 팔아서 저희가 뭐 2011년 같은 경우는 개소식을 하고 나서 실제로 영업을 한 3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영업해서 한 900만 원 정도 매출이 났었고요. 2000년도에는 한 3,800만 원 정도 났었고 3차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5,800 정도 났었어요. 2,000원, 3,000원짜리를 단체 급식이나 공공급식에 파는 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팔아서 5,800만 원을 했을 때는 저희가 마을기업 저희 그 회원들끼리 이게 끝이다. 이제 이거 이상은 더 이상은 못한다. 우리의 한계가 능력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정말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것처럼 아파트에 배달도 다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영업 방식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봤는데 어렵고 안 돼서 네. 결국은 이제 그만해야 하는가 이런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럴 즈음에 네.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갑자기 이제 뭐 다른 어떤 영업 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물어보는 게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순간이 요게 기회가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좋아 그냥 1년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1년을 더 가기로 했고 네. 그 유통하시는 분들이 와서 매일같이 뭐 물어보고 뭐 또 조사하고 사립학교에 유통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립학교의 이사장님들 뭐 어머니들 이런 분들 막 모시고 와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막 그렇게 불시점검처럼 막 하고 이런 것들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런 어떤 저 학교에 우리가 이런 상품을 납품할 수 있구나 하는 작은 희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기대치를 가지고 1년을 더 해보자 했었고요. 그러는 중에 그 유통업자들이 사실은 방송국 PD였었고 네, 봤어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로 이제 저희를 다 촬영해 가서 네. 지금은 그 방송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네,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저는 그 방송을 잘 안 봤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나오는 저희한테 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학교 이사장이다, 뭐 어머니들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던 분들인데도 저는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사실 두유편을 찍었는데 그 두유편이 기존에
엑스파일이 어떤 먹거리의 음식의 메뉴의 주제를 갖고 했다면 네. 얘는 기업을 상대로 했던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큰 기업들, 메일유업부터 해서 큰 기업들에 가서 노크를 해도 절대로 이야기해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파헤친 거라서 네. 굉장히 그때 그 전까지는 5,800만 원 한 그 시점이 우리의 한계치고 더는 나갈 수 없어. 끝이야. 못 하는 거야. 했었는데 그 방송이 4월 23일 날 방송을 했어요. 네. 제가 한 3년 정도 마을기업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팔아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쌓였던 생활비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냐고 제가 집을 팔아서 4월 24일 날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방송이랑은 상관이 없이 저는 이미 뭐 집을 팔았고 날짜를 잡았고 했고 그런데 방송이 4월 23일 날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 11시에 방송이 나가는데 11시 5분이 되니까 전화가 막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딱 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전화가 이제 빨리빨리 안 받아지니까 막 어디서 막 다 대구, 진주 막 이런 데서도 오고 심지어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막 와서 다 사업장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좀 우리가 한계치라고 말한 그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한 그게 우리가 그렇게 결정 낸 게 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더 노력하지 않은 거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그때 많이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잔다리는 먹거리 엑스팔이 나왔던 4월 23일 2014년 4월 23일을 기점으로 기업의 전과 후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전에도 900만 원, 3,800만 원, 5,800만 원을 밖에 못하는 매출이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목표는 먹거리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도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네.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돈을 잘 벌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기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기업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었고, 그 2014년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곳에 그런 저희가 후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두유 시장에서 무첨가 두유라는 시장을 만들어낸 견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네. 이미 이제 지금 뭐 연세대나 뭐 건국이나 배지밀이나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도 저희처럼 무첨가 두유를 만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멸균 두유 정도에서 만들고 있지 냉장 네. 두유를 만들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맞는 충성 고객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고요. 또 그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걸 먹고 싶어요. 이 두유를 먹으면서 뭔가 아침에 씹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또 만들게 된 게 한줌콩을 만들게 됐고요. 네. 그래서 계속 고객들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전환의 계기가 있고, 저도 그래서 쟤도 이 경영에서 되게 비유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그 금광을 네. 할 때 내가 금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낙담하게 되거든요. 야, 여기 금맥이 아닌가 보다. 네. 근데 조금 그런 더 그림도 봤어요. 있잖아요. 진짜 1m만 더 파면 네. 금맥이 맞아. 딱 터지는데 맞아, 그 맞아, 1m가 맞아. 보이지 않아서 그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디서 금맥이 나올지 몰라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게 내 노력을 좀 더 했을 맞아요. 때 네. 그 금맥 어디서 금맥이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파트너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영돈 PD가 그렇게 그런 몰래카메라처럼 했던 것들에 대한 응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기업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근데 정말 저희가 그 이영돈 PD의 그 암행 취재가 네. 어지간하면 당해내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람들이 촬영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와서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 한 대여섯 번째 왔을 때 여태까지 암행 취재했습니다 이러면서 내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어떠셨어요? 그날 울었어요. 왜냐면
이 학교랑 그 사립학교랑 이야기가 잘 되면 일주일에 한 4,000개 정도의 두유를 팔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방송이고 뭐고 그게 다 날아가서 제가 울었어요 그날.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고소한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몰래 찍은 것도 내가 다 고소할 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안경 뭐 이런 걸로 네, 몰래 카메라가 카메라, 있는 네. 거였더라고요. 근데 당시의 방송을 이렇게 다시 보기 해서 보면요, 저희는 제품을 만드는 뭐 제품이 많이 팔리진 않았으니까 네. 제품을 1시간을 만들든 2시간을 만들든 저희가 한 청소를 3시간 정도씩 해요. 쉽게 남들이 쉽게 하는 청소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모든 배관을 다 뜯어갖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생산 시간을 늘리고 청소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같이 그것을 하루도 어김없이 계속 했었고 기계를 다루는 거를 정말 애기 다루듯이 다뤄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불시에 와도 늘 청결하고 깨끗하게 있었던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엑스파일 방송 나왔던 방송을 보면 뭐야 잔다리 홍보 방송이야 이럴 정도로 방송 자체의 편집을 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세상에 어떤 빛을 보여준 것이라서 뭐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살다 보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가 현사장님 말씀처럼 지금 오는지 또는 기회가 오고 지나간 걸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잡는 경우도 많고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또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꼭 기회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쵸 나한테 나한테 네. 그 기회가 오면 내가 만들 거야 뭐 이렇게 네, 앞뒤가 안 맞아요. 맞아. 네.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나도 항상 저런 준비가 되어 나도 있어야 이영돈 되는. PD 왔으면 나 다 이렇게 잘 그쵸 준비했을 거야. 그쵸 그건 안 되는 네. 거죠. 네네네 내가 그런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네. 거고 사업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건강한 투자하고 건강한 관리가 평소에 되어 있다가 마침 그런 게 왔을 때 기회가 딱 맞아 들어가면 이제 시너지가 나는 약간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암행 치제를 하는 중에도 네. 왜 두유를 이렇게 만드세요? 왜 맛없게 이렇게 만드세요? 애들이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여기다 설탕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억지로 매일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 따라가면 아이들한테 첨가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교육 내가 하겠다 가서 이렇게 해서 설탕 안 넣어주고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저를 시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넘어올까 저렇게 하면 넘어올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의지가 내가 저 사람을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이해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순간순간에 오는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 가치관이 올곧게 그게 어떻게 보면 신념 고집은 아니고 신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소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뭐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좀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이거 하면 어떨까 우리 이거 네. 하시죠.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뭐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업을 더 늘리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을 기업이 잔다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부터는 네. 우리 지역의 후배 마을 기업을 내가
10개 정도는 만들고 싶다. 오, 내가 네. 케어를 해서 10개 정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로 잔다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네.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지금은 없지만 또 다른 청년 협동조합이든 청년들이 만드는 빵집이 있으면 그 빵도 같이 팔고 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청년에 대한 애정도 깊으시네요. 네. 또 젊으시고. 또 네. 저희 아이도 청년이라서 제가 그쪽에 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제가 한 번은 딸기를 사왔어요. 딸기가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들이 엄마 이거 딸기가 얼마야? 이래서 2만 원이 됐대. 엄마 나는 못 사 먹을 것 같아 앞으로는. 딸기 2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 먹어? 먹는 거에 한 가지 과일 한 개 먹는데 2만 원을 어떻게 써?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금 청년들은 내가 먹는 거 물론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기분을 내야 되는 레스토랑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우리가 흔히 집에서 기성세대들이 먹었던 과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타깝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 집을 살 수가 없고, 너희는 이제 차를 가질 수가 없고, 공유해서 써야 되는 세상에 와 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임금이 네.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야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이제는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더불어 사는 그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의 삶에 저희가 함께 장년, 노년으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고, 사실은 내 자식의, 내 새끼에 대한 어떤 고민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오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장이지만 우리 오산시 내에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매출을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전 등장을 해야 된다. 네. 그 정도 되면 그 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후배 기업들을 끌어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내부 거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네, 우리 서로. 기업에서 어차피 소모하는 거라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나무의 그늘 같은 여건을 만들어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느 한 기업, 그게 잔다리가 됐든 다른 기업이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 한 기업이 그 다음 단계를 가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새로 무슨 마을 기업을 만들고 새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성장해 있는 곳에서 다른 청년팀, 네. 청년 빵집 팀, 청년 레스토랑 팀, 이렇게 분야가 또 나눠져서 하면 그게 어떤 초기에 어려운 것을 조금은 뛰어넘고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약간 그런 형태로의 맞아요. 어떤 운영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은 그 스타트업들 이 최소한의 비빌 언더 네. 들이 존재해 줘야지 네. 그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막무가내로 그들을 창업 전선에다 밀어넣는 거는 네, 네, 그건 맞아요. 사지로 몰아는 거예요. 네. 사지로 자기 그냥 죽으라고 불구덩이에 그냥 밀어넣는 맞아요. 거지.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네, 게 저희도 저도 롤 공감이 돼요. 모델로서 보면서 성장할 수 있고, 네, 잘 이제 인사 나누셨으니까 더 네. 좀 많이 친해지세요. 네, 밥 먹어서 친해진 사이예요. 밥을 제 앞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네. 지금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 네트워크 를 꾸준히 하다 네. 보니까 이미 미소 씨하고 또 홍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네, 사실 구면입니다. 구면이다 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그러네요.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오산 잔다리 마을 공동체 홍진희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즌 1에서는 또 오답노트의 DJ로 저와 함께 고생해 주셨고 오늘은 게스트로 또 방송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게스트로 나오는 게 더 재밌네요. 이야기를 더 많이 마음 하니까. 편하죠? 아니 얘기- 그리고 이야기를 더 얘기도 많이 하니까 막 제가 띄워주고. 네 그리고 비행기 막 태워주고 네. 하시니까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방송이 네. 생겨서 우리 지역에 또 생겨서 너무 좋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또 기존의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산의 사회적 경제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간에. 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활력이라고도 하고 기운이라고도 하거든요. 옛말로. 네. 근데 제가 좀 셉니다. 근데 왜 그 네, 얘기를 정말. 드리냐면 네. 그런 좋은 기운하고 좋은 기운이 만났을 때 이게 상생이 되고 네.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쵸. 여기 처음 센터장 왔을 때도 네. 홍진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또 음. 우리 같이 그런 기운들을 모아보자고 얘기했었고 네, 네. 또 그런 게 모아지니까 서로 뭔가 사실 장애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대한 그거를 넘어서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센터장이고 또 현장에서 또 활동하는 필드에 계시는 기업 대표님 간에 그런 이제 시너지들을 좀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 저도 오늘 또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저도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마을 기업에서부터 로컬 푸드까지 엄청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 또 있죠? 많이 계시죠? 네, 오늘 계속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또 찾아뵙고 모시고 네.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죠. 네, 네. 홍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미소 씨? 네, 정말 많이 배웠고요. 홍진희 대표님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고 열정이 넘치시는 거에 좀 더 저도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미소 씨도 먹었습니다. 만만치 않죠. 미소 씨도 만만치 않고 미소 씨 또 첫 번째 방송 듣고 나서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네. 진짜 대박. 이거는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왔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 들으면 그렇죠. 센터장님은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만 망한 것 같아요. 센터장님 똑같아요 목소리. 그래요? 진짜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기도 쉽지 않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똑같이 재미없어. 아니. 참. 선생님 분발하도록. 목소리야. 예. 선생님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제 이미지가 점점 바른 이미지가 되어가고 어. 있어요. 엄청 점점 누가 그래. 그러다가 김밥 장사해야 되겠어. 너무 바른 김밥. 바르다 너무 김 바른데 선생. 너 너무 주 선생이 너무 술 바른. 해야 되나? 바르다 가르다. 주 선생. 정당을 바르다 주 선생. 바른- 바른 술 바른- 선생. 이거 정당까지 나오네. 자, 오늘 아무튼 미소 씨 두 네. 번째 방송도 잘 그리고 오늘 빙고믹스에서도 편집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오산 마을 팟캐스트 오피플 2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